자, 지금 핫핑크가 너무 정신없는 사람은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저 일단 하고 있는데 조금 정신없긴 하네요.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아이디 선택자라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아이디 선택자. 자, 모든 요소는 아이디라는 걸 가질 수 있어요. 아이디. 자, 아이디를 어떻게 가질 수 있냐? 내가 여기다가 아이디는 뭐 리스트 이렇게 할까요? 리스트. 자, 여기다가 아이디는 리스트. 자, 이때 이 아이디는 누구든 가질 수 있어요. 얘도 가질 수 있고, 얘도 가질 수 있고, 얘도 가질 수 있고, 얘도 가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문서에 오직 한 개만 있어야 돼요. 리스트라는 이름은. 자, 이 리스트라는 이름은 오직 한 개만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와서, 자, 요 리스트인 친구를 찾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느냐. 자, 샵 리스트예요. 지금 자동 완성 뜨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여기 언더라인을 한번 줘볼게요. 자, 이 언더라인은 텍스트 데코레이션이에요. 언더라인. 그러면 이렇게 언더라인. 자, 이때 이 ID 리스트는 오직 이 문서에 한 개만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스타일은요 좀 친절해서 두 개 있어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오직 한 개 있는 걸 기대하고 있다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써드릴게요. 자, 요 샵이 뭐다? ID 선택자예요. 자, 리스트란 이름은 문서에서 오직 한 개만 있어야 돼요. 자, 요 아이디는 글로벌 속성 중에 하나고요. 스타일과 글로벌 속성. 자, 여기 이 선택자들은 우리가 에밋에서도 쓸 수 있어요. 에밋에서. 자, 에밋은 HTML과 상관이 전혀 없고요. 전혀 없고 자동 생성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 개발 툴에서 개발을 도와주는 플러그인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플러그인. 자, 그래서 밑에 내려와서 하나 더 써볼게요. 자, 여기 와가지고. 자, 내가 만약에 샵 타이틀인데, 아, 죄송해요. 순서를 잘못했다. H2인데 샵 타이틀하고 H2인데 T2라고 있네. 여기다 탭 한번 해볼게요. 탭. 자, 컨트롤 Z 하고 다시. 자, 탭하면 이렇게 아이디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예. 지금 보면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emit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emit은 스타일의 선택자와 동일한 구조입니다. 자, 써드릴까요? 주석 달고. 자, emit은 자동 완성이고요. 자, CSS 선택자랑 같은 방식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같은 방식이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H2 샵 타이틀 하고 탭. 저기다가 글로벌 속성 ID CSS 해보죠.
자, 이번에는 여기 CSS 죄송해요. CSS가 아니라 잘못했어. 클래스. 자, 클래스. 자, 클래스. CSS의 클래스. 자, 이 클래스 글로벌 속성을 한번 써볼 거예요. 클래스는 동일한 이름을 복수로 가지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룹핑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룹핑. 자, 내가 UL인데 안에 li를 둘 건데요. 자, UL 이렇게 지금 UL인데 안에 li를 두고 있죠? 자, 이런 구조예요. 자, 이런 구조. 근데 여러 개 쓰고 싶을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소괄호를 하고요. 자, 소괄호를 하고 곱하기 3개 이렇게 하면 3개가 생겨요. 근데 소괄호 안 해도 되는데 이번에 소괄호 한 이유가 뭐냐면 li인데 클래스인 이번엔 뭘로 할까? 블루로 해볼까요? 블루. 지금 현재 이 친구는 현재 이 친구는 클래스를 얘기합니다. 클래스가 블루인 것. 한번 만들어 볼게요. 어떻게 되나? 탭. 이렇게. 자, 지금 UL 안에 li가 있고 블루인 것. 여기 지금 emit이고요. 자, 탭하면 이런 게 만들어지죠. 자, 이 안에 내가 이제 글자를 쓰고 싶다. 그러면 중괄호도 이렇게 하고. 자, 내가 번호도 매기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요거 달러. 그죠? 달러 하고 그냥 한글로 리스트 해볼게요. 그러면 1 리스트, 2 리스트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볼까요? 1 리스트, 2 리스트, 3 리스트 이렇게. 자, 우리가 emit을 쓰고 있는데 emit을 왜 쓰고 있냐면 우리가 선택자 공부를 좀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우리는 클래스 선택자를 써보고 있어요. 자, 지금 요 세 개는 뭐냐면 블루라고 하는 그룹에 묶인 거예요. 자, 블루라고 하는 그룹. 자, 블루라고 하는 그룹에 묶인 거죠. 자, 요 CSS 선택자는 여러분들 배울 게 많아서 우리가 심플하게 좀 배워보고 오늘은 그죠? 속성에 대해서만 해볼 거예요. 자, 쭉 올려서 이번에 이제 블루인 거는 컬러가 블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블루인 건 컬러가 블루. 자, 쭉 올려서 자, 점 블루인 것은 컬러가 블루 해볼게요. 그러면 색깔이 이렇게 바뀌죠. 자, 여기다가 써드릴게요. 점은 뭐예요? 클래스 선택자예요. 클래스 선택자. 자, 클래스 선택자는 문서에 여러 개 존재할 수 있어요. 문서에 여러 개의 이름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룹을 만든다는 거죠. 블루라고 하는 그룹. 이게 약간 좀 말이 좀 이상한가? 문서에 이름이 한 개 존재 이렇게 해야 되나? 아니 뭐 똑같은 말인 것 같아. 자, 그래서 샵 점, 그 다음에 태그명 이렇게 해봤고요. 샵 점 태그명. 자,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자, 여기 적용 우선순위는 나중에 해볼 거고 지금 현재 요거는 해봤어요. 계층 적용 우선순위. 부모한테 적용되면 자식한테 적용되고요. 내가 자식을 뭔가 쓰면 자식이 부모 것을 무시하죠. 자, 근데 이제 요거 한번 볼게요. 선택자 우선순위. 자, 아이디가 우선순위가 제일 높고요. 그다음 클래스 태그 전체예요. 자, 클래스 태그 전체.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자, 지금 여기 이 친구가 블루로 적용이 되어 있죠? 블루. 근데 내가 이렇게 썼어요. 자, 어떻게 쓸 거냐면 UL인데 안에
li가 있고, 안에 li가 있고, 자, 근데 블루인 것 이렇게 해볼게요. 근데 블루인 것. 컬러를 음, 다른 색깔로 할게요. 아쿠아마린 해볼까요? 아쿠아마린. 자, 그러면 이때 블루가 지워지고 아쿠아마린이 적용이 돼요. 그렇죠? 이렇게. 자, 이게 위치 때문에 그런가 싶어서 위치를 이렇게 옮겨 볼게요. 자, 위치를 위로 이렇게 옮겼어요. 똑같이 아쿠아만이 들어가죠. 자, 이때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선택자 우선순위라 불러요. 선택자 우선순위. 자, 블루가 혼자 있는 것보다 자, 블루가 이렇게 혼자 있는 것보다 앞에 다른 선택자가 있는 게 우선순위가 높죠? 자, 높아요. 자, 이때 이 친구들한테 점수가 있어요, 사실. 어떤 점수가 있냐면 이 친구는 1점, 1점, 얘는 10점. 이 친구는 100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실제로 있어요. 점수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친구는 10점짜리 선택자고요. 이 친구는 몇 점짜리? 12점짜리 선택자예요. 자, 써드릴게요. 자, 선택 캐스케이딩의 일부인데요. 캐스케이딩의 일부. 선택자는 점수가 있어요. 자, 샵은 100점이고요. 다음에 점은 10점이고요. 아이디를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 태그명. 태그는 1점이에요. 1점. 자, 이런 식으로 점수제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몇 점? 12점. 이 친구는 1점. 근데 이게 자식인 것도 점수에 포함되나? 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자식인 것. 그래서 얘는 12점, 얘는 10점 이렇게 됩니다. 네, 요거요? 요거는 이제 바디도 태그죠, 그죠? 바디 태그인데 만약 내가 이렇게 별이라고 했어요. 전부 다 모든 태그 이런 뜻이거든요. 모든 태그. 근데 보통 이제 바디에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별이라고 쓰기도 하는데 요거는 이제 전체라는 뜻으로 이거 0점이에요. 0점. 언제든 무시당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바디에 하는 거는 태그니까 이건 1점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태그는 바디는 요거잖아요. 그렇죠? 바디 하위에 있는 모든 태그들 이런 뜻이 되겠죠. 네, 기본값 지금 현재 기본값을 바디로 준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별로 주면 좀 덜 헷갈리겠다죠? 별. 별은 전체를 뜻하는 거고요. 별은 전체. 지금 잘못 써졌네. 바디랑 전체랑 비슷하죠? 비슷한데 별이 조금 더 뭔가 이제 명시적이죠. 자, 모드를 선택하는 와일드 카드가 됩니다. 근데 이제 바디를 대체할 수 있긴 하죠. 바디도 똑같이 적용되니까. 근데 실제로 별을 더 많이 쓰긴 해요. 뭐 폰트의 뭐 스타일이라든가 폰트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실 때 보통 별을 하고요. 그다음 백그라운드 할 때는 바디를 좀 주는 편이고 뭐 폰트 같은 거는 별을 주고 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써져 있을 거예요. 보면 전체 선택자 이렇게 있죠. 별. 그래서 이렇게 우선순위가 있고요. 선택자 우선 적용 순위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 써드릴게요. 선택자 우선 적용 순위. 여기다가 스타일 시트 선택자 적용 우선순위.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인터랑 인라인 요거 차이만 좀 보여드릴게요. 인터랑 인라인.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렇게 스타일을 적용하는 것을 인터 스타일이라 불러요. 인터 스타일. 자, 이렇게 적용한 걸 인터 스타일이라 부릅니다. 자, 여기 밑에다가 써드릴게요. 여기다가
자, 헤드에서 스타일 태그로 작성하는 것을 우리가 인터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인터 스타일. 문서 안에 있다 이 뜻이에요. 문서 안에 있다. 이게 무슨 뜻이다? 문서 안에 있다. 그 다음에 바깥쪽 스타일도 있겠죠. 바깥쪽 스타일도 있고. 자, 근데 이제 요거 말고 인라인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요. 인라인 스타일. 자, 인라인 스타일 한번 볼게요. 자, 내가 여기다가 여기 블루에다가 해볼까요? 블루에다가 자, 여기다가 내가 스타일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스타일. 자, 요거를 우리가 인라인 스타일이라 불러요. 인라인 스타일은 적용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아요. 우선순위가. 그래서 이제 인터 스타일보다 인라인 스타일이 훨씬 더 높은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외부 스타일, 내부 스타일, 인라인 스타일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자, 이것도 써드릴게요. 자, 요거는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자, 이게 방금 얘기했던 라인에 쓰는 것, 네, 방금 문서의 스타일 태그로 있는 거, 요게 태그 안에 있는 거, 네, 바깥쪽에서 우리가 끌어오는 스타일도 있어요. 그래서 순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적용 우선순위라고 부릅니다. 그죠? 자, 지금 여기 있는 써져 있는 이 말 전부 다가 캐스케이딩을 의미하는 거고요. 캐스케이딩. 너무 정신없고 힘들죠, 처음에는. 근데 이제 하다 보면, 그렇게 막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적용의 우선순위가 있다. 이런 거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 주가 되는 건 뭐냐면, 작성법. 예, 스타일 작성법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선택자 작성법. 선택자 작성법. 스타일 작성법, 선택자 작성법. 그 다음에 선택자 중에 아이디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그 다음에 태그 선택자, 자식 선택자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라인 스타일 적용법 이렇게 있네요. 근데 우리가 스타일은 따로 수업을 할 거예요. 스타일을 따로 수업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브라우저에 이렇게 이쁘게 렌더링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 스타일이구나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왜 이걸 지금 배우고 있냐면 뒤쪽에 이제 블럭 요소와 인라인 요소를 배울 때 스타일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면 좋으니까 알려드리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캐스케이딩 스타일 시트라는 걸 배워봤고요. 한번 쭉 읽어보면 좋겠네요. 자, 쭉 읽어보고 사용법도 이렇게 있고요. 작성법도 있죠. 선택자, 프로퍼티, 밸류. 그다음에 요 선택자 종류는 엄청 많아요. 우리가 본 거는 범용 선택자, 그다음에 태그 선택자, 클래스 선택자, 아이디 선택자. 그다음에 이제 요건 안 했어요. 그다음에 요 자식 결합 선택자, 요것도 안 했고요. 그다음에 요것도 안 했죠. 현재 일반. 요거 말고도 이제 뭐 순서 선택자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만 봤고요. 뒤쪽 가서 더 배워볼 거예요. 쓰는 법 이렇게 있고요. 자, 요거를 이제 쉬었다고 와가지고 박스 모델 한번 볼 건데요. 박스 모델. 뭐 간단하게 좀 보면 이게 요소면요. 요소. 자, 너비, 높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패딩이 있고 볼더가 있고 마진 이렇게 있어요. 요거 조금 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요 블록 레벨이랑 인라인 레벨 한번 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쉬었다가 오도록 하죠.